네, 안녕하세요. 실전법률 알려드리는 해변입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변호사지만 고소를 좀 많이 하는 편이에요. 이 변호사라고 이 피의자, 그러니까 뭐 가해자 쪽만 대리하는 것이 아니고 이 고소인을, 그러니까 피해자 쪽을 대리하는 경우도 좀 상당히 많이 있어요. 특히 저희 사무실 같은 경우에는 고소를 좀 해달라고 오시는 분들이 꽤 많은 편이고, 이렇게 변호사에게 고소를 맡겨서 고소 사건을 진행하는 경우를 고소 대리라고 해요. 이렇게 피해자 쪽을 대변해서 이렇게 고소를 진행하는 게 나름 뭐 보람이 있어요. 정의 구현하는 것 같기도 하고, 사실은 예전에 제가 뭐 법학부 나왔는데, 이 법학부 학생일 때는 이 고소로 하는 게 참 쉬워 보였거든요. 되게 편리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한 적이 있었는데, 뭐 고소 그 고소장 좀 적당히 해가지고 경찰서에 민원 제기하고 고소장 제출하면은 경찰에서 알아서 수사해가지고 처리해 주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했던 시절이 있었어요. 이거면 경찰이 변호사 할 거 다 해주니까 개꿀 아니야? 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는데, 진짜 법린이 시절이었죠. 법린 시절인데, 그러던 게 이게 현직에 나와서 이 변호사가 된 이후에 제가 고소를 실제로 많이 하다 보니까요, 이 고소가 진짜 어렵고 신중하게 해야 되는구나, 좀 이런 걸 많이 느낍니다. 사실 일반인들 입장에서도 이게 되게 편해 보이잖아요, 고소라는 게. 뭐 제가 법린 시절일 때 하고 좀 비슷하게 뭔가 이 법적인 검토, 좀 어려운 그런 법적인 검토 안 해도 될 것 같고, 뭐 사실관계도 경찰이 다 알아서 수사를 좀 해줄 것 같고, 어느 정도 보면은 맞는 말이기도 해요. 법률적인 지식이 전혀 없고 그렇다면은 아무래도 이렇게 민사소송이라는 게 굉장히 좀 복잡하잖아요. 절차적으로도 좀 당사자들끼리 알아서 해야 되는 부분이 있고, 이런 복잡한 민사소송보다 이 경찰의 도움을 받는 이 형사고소가 더 편해 보이기도 하고, 어느 정도는 맞는 말이기도 해요. 모르긴 몰라도 대부분의 일반인분들이 이렇게 생각하시고 이 고소 사건을 이렇게 처리하실 겁니다. 뭐 당연히 이렇게 하셔도 돼요. 네, 맞아요. 비교적 뭐 가벼운 사건이나 뭐 입증이 편한 사건, 그런 사건의 경우에는 이렇게 하시는 것도 괜찮아요. 잘 처리될 수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무작정 뭐 일단 고소부터 하고 보는 게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경우가 있죠. 조금 사건이 좀 어렵거나 그런 경우에, 특히 여러분이 고소가 조금 안 됐을 경우에 생기는 문제점은요, 첫 번째는 이 고소 기회가 단 한 번뿐이라는 거. 고소는 한 번 하고 나면은 다시 재고소를 하기 위해서는 특별한 요건이 갖춰져야 돼요. 두 번째로 그 한 번뿐인 기회를 잘 살리지 못하고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올 수도 있다. 상대방이 무혐의가 나오게 되면은 오히려 더 뻔뻔하게 나올 수도 있고, 배짜라라고 하는 식으로 나올 수도 있고 그렇겠죠. 또 세 번째는 이렇게 형사 고소가 한번 망하게 되면은 민사 소송도 같이 꼬여버릴 수가 있다는 거. 이렇게 세 가지 점을 여러분들이 좀 고려를 하셔야 됩니다. 사실 뭐 이렇게 고소를 좀 맡기시겠다는 분들이 뭐 하루에도 몇 분이 저희 사무실에 오셔서 상담을 하시는데, 형사 고소를 염두에 두시고 찾아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많고, 민사뿐만이 아니라 형사 고소를 조금 염두에 두시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 심지어는 뭐 형사고소부터 일단 해달라라고 오신 분들이 굉장히 좀 많습니다. 그런데 저희 판단으로는, 저희가 법률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는 형사고소를 당장 진행하기에는 좀 무리라고 생각되는 그런 케이스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그랬을 경우에는 저희가 이런 사건에서 현재 상태에서는 형사고소를 진행하기가 조금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경우가 많고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자, 사건하지 말라고 하는 변호사가 있다. 네, 사실입니다. 당사자분들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저희 사무실에 찾아오든 저희는 좀 솔직하게 좀 말씀드리는 편이에요. 이거는 명백하게 민사 사건이라서 민사로 진행해야 되는 사건도 있고, 뭔가 더 뭐 형사로 진행하기에는 아직 좀 부족한 상태인 경우도 있고, 뭐 형사로 할 수 있을 것 같긴 한데 뭔가 더 입증 자료를 먼저 수집해야 된다거나 그것을 민사 소송을 통해서 좀 확보를 해야 된다거나, 그런 사건도 분명히 있어요. 변호사가 좀 투입되게 되면은 그럼 고소를 하고 그 처벌 확률이 높아질 확률은 있겠지만은, 전체적인 이 전략적으로는, 이 소송 전략적으로는 좋아 보이진 않죠. 또 경찰에게 모든 걸 맡긴다는 생각이 정말 좋지가 않아요. 네, 경찰분들이 일이 굉장히 많습니다. 일이 굉장히 많고 바빠요. 네, 경찰 수사관 한 분당 뭐 30건, 40건, 뭐 사이버 같은 경우에는 몇백 건씩 가지고 있는 경우가 부지기수입니다. 엄청나게 바쁘세요. 입증이 비교적 편한 사건 같은 경우에야 뭐 이렇게 입증 자료 넣고 고소장 넣고 하면은 알아서 해주는 부분이 있겠지만, 좀 어렵고 복잡한 사건, 특히 민사와 형사의 어떤 경계에 있는 그런 사건이라거나, 이런 경제사범이겠죠, 경제사범. 또 오랜 기간 발생한 관계여서 사건이 굉장히 좀 복잡하게 얽혀 있는 경우가 있어요. 이런 경우에 경찰도 해줄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네, 증거 확보도 좀 어려울 수가 있고, 사실관계를 다 분리해서 좀 판단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경찰이 뭐 영장도 아무렇게나 치는 게 아니고 어느 정도 입증할 만한 자료들이 있어야 영장을 치고, 또 검사가 그걸 또 신청 받아주는 거기 때문에, 이런 사건들이라면은 정리를 안 하고 좀 입증도 뭐 부족하게 해서 들고 하면은 당연히 좀
경찰도 힘들겠죠. 네, 쉽지 않아요. 그러면 당연히 불송치가 나올 수도 있고 검찰까지 가더라도 불기소가 나올 확률이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도 이렇게 민사로 처리해야 돼, 뭐 내가 돈을 못 받았다 이런 사건들을 형사적인 뭐 법률적인 검토 없이 이 건은 민사적인 케이스이긴 하지만 형사로도 처리할 수 있겠다라고 싶은 그런 케이스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사건을 경찰에 가져가는 그런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경우에는 잘못하면은 고소권의 남용으로도 볼 수도 있고, 뭐 돈을 떼어가지고 민사적으로 처리해야 될 사건이 아니라 이거는 좀 특별한 입증이 있고 이거는 뭐 용도 사기이고 변제 능력 사기이기 때문에 이건 좀 다른 사건들과 다르다, 민사 사건과 다르고 이건 형사 고소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건의 경우에도 그런 점이 제대로 어필이 돼야 되는데 어필이 되지 못하고 입증 자료 좀 부족한 상태에서 법률적인 작업이 좀 부족한 고소가 너무 많죠. 경찰 입장에서도 그런 사건에 그런 수사력을 투입해가지고 이게 사기다 아니다, 뭐 형사사건이 된다 아니다 라고 판단해 주는 게 쉽지가 않고 무혐의가 나올 가능성이 높아지죠. 그럼 이렇게 일단 고소가 무혐의가 나오면 어떻게 됩니까? 네, 무혐의가 나오면 상대편은 더 뻔뻔해질 수도 있고 더 배째라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나중에 또 원점으로 돌아가서 이제 와서 민사소송을 제기하려고 하는데 민사소송도 쉽지 않은 상황이 될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보면은 실제로 이 한 번뿐인 고소 기회를 허무하게 날렸다가 이렇게 먼저 해볼 걸, 이렇게 민사소송 먼저 해서 증거 좀 확보할 걸, 사기가 아니라 이 횡령으로 구성을 해서 고소를 해볼 걸, 이렇게 후회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고 나중에 뒤늦게 법률 상담 오셔서 후회하시는 분들이 부지기수예요. 일단 피해를 입었다고 해서 무작정 고소를 생각하고 계신다면 여러모로 좀 신중하게 알아보시고 최소한의 법률 상담이라도 받아보신 후 고소하시기를 추천을 드립니다. 제가 썸네일에서는 고소하지 말라고 했지만 사실은 고소를 제대로 하지 않을 거라면 일단은 조금 더 고민해 보시고 좀 현명하게 고소를 하시라는 취지로 이 영상을 만들어 봤습니다. 자, 오늘도 긴 시간 영상 시청하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오늘도 사기당하지 마시고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